다른 병원에서도 뭐 시도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걸 시도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아마 생산성 차이가 뭐 한 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매주 매달 이렇게 쌓이면서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럼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의학의 영역으로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 실제로 유튜브들, 병원 유튜브들 중에 원장님들 지식 기반으로 유튜브 촬영하는 거는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AI로 포스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면 되는 건데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채널 닥터119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닥터119의 진행을 맡은 에드플라이어 대표 박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콘텐츠 마케팅이랑 자동화 마케팅 자문도 하고 책도 쓰고 있는 신태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태순 대표님. 네. 지난번에 올렸던 그 에버그린 마케팅 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진짜요? 홍이 지금 본 그 원장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모시고 싶어가지고 오늘 닥터119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네. 오늘 주제를 네네. 저희가 신태순 대표님 모셨으면은 그래도 네. 아마 콘텐츠 해커, AI라던가 자동화 마케팅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잘 숙지하고 계시고 리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맞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뭐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스트레스로 받고 계시고 그걸 더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마케팅적인 부분도 신경도 많이 쓰시고 인력도 채용해 보시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는 특히 하면 경쟁 병원보다 좀 차별화된 거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무조건 잘하는 것보다 근데 그런 거를 차별화시킬 때 좀 혁신적으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좀 뛰어넘는 그런 범죄 것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새 뭐 챗 GPT라던가 하는 그런 인공지능 툴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좀 빠르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도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키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고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의료계에도 이제 좀 네. 디지털, 그러니까 네. AI나 뭐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좀 혁신적인 기술들을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는 그럼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병원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병원에서는 신경을 원래 많이 쓰셨는데 이제 블로그 없이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병원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다가 더 나가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요새 뭐 쇼츠나 릴스나 이런 것들이 또 바이럴이 많이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채널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채널을 다 섭렵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인력도 좀 추가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의사결정도 많이 해야 되고 기획도 많아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 나오는 그런 툴들이 좋은 툴들이 있죠. 인공지능 툴들을 이용을 하면은 콘텐츠 기획부터 또 이미지 생산이나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인간이 하는 것보다 빠르게 좀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채널에 다양한 고객들에게 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병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병원에서도 뭐 시도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걸 시도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아마 생산성 차이가 한 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매주 매달 이렇게 쌓이면서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습득을 하고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생존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다른 병원이랑 차별화를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하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챗 GPT를 써가지고 글을 만들면 좀 뻔한 글이 나오거나 좀 인공지능이 쓴 것 같은 그런 별로인 글이 티가 나오죠. 나죠. 네, 그런 로봇이 글이 썼다. 나오는 것 때문에 시도해보시고 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 별로네. 뭐 비슷한 걸로 또 리튼이라고 하는 툴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끌어다가 학습을 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뻔한 글들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한테 어떤 걸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완전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병원들은 각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의 전문성이라던가 뭐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다른 콘텐츠가 나올 수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툴을 사용한다 차원이 아니라 얘를 어떤 내용으로 학습시킬 건가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추시면은 굉장히 퀄리티 높은 글을 뽑아낼 수가 있고 그 글을 기반으로 유튜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쇼츠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탄탄한 기획을 바탕으로 나온 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병원에서 인간의 힘으로 사람 대부분
대부분의 인력 베이스로 콘텐츠를 뽑아내거나 기획을 하거나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뭔가 텍스트를 쓴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되게 보편화돼 있게 하고 있거든요. 네. 블로그 포스팅, SNS 노출, 뭐 구글 SEO 노출, 뭐 검색 노출 이런 거나 뭐 쇼츠, 유튜브 전부 다 네. 이런 영역들을 사람 대신해서 자동화를,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챗 GPT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 할까? 그 기획하느라 시간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능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한데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끄집어내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하면은 내가 그냥 깊이 고심하지 않고 그 언저리의 것들 혹은 내가 이때까지 발행했던 글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던지기만 해도 여기서 기획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퀄리티 있는 그런 기획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계속해서 인공지능 툴은 발전을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학습을 통해 가지고 서로 공유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뭐 성형외과나 이런 피부과 쪽에서도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쵸. 모델 사용이나.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퀄리티가 많이 점점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은 요새는 뭐 패션 쪽에서도 보면은 얼굴은 그대로 있고 옷만 갈아입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것들을 구현을 하면서 모델이 사진 하나만 찍어도 다른 것으로 갈아입힐 수도 있고, 혹은 얼굴은 좀 가리고 몸매만 만약에 자신 있는 모델이 딱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맞는 얼굴을 생성을 시켜가지고 되게 동양이나 서양 쪽의 얼굴로 바꿔가지고 모델로 삼는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이디를 연결을 해보면은 기존보다 훨씬 더 구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미지로 구현하면서도 저작권이나 이런 걸로부터 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의학의 영역으로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 실제로 병원 유튜브들 중에 원장님들 지식 기반으로 유튜브 촬영하는 거는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AI로 포스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원장님들이 글 쓰는 거를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데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렇죠.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이제 없어서 그걸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사실은 이걸 가지고 내 직원이나 혹은 대행사나 이런 데서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좀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그런 류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이 중간 단계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전달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좀 간소화해서 이쪽으로 전달을 하고, 여기서 나온 기획과 글들을 가지고 끝에서 카피라이터나 블로그 포스팅하는 분들이 조금 관여를 하면은 굉장히 적은 비용 혹은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아끼면서도 굉장히 고퀄리티의 전문적인 그런 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뭐 논문 베이스로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지금 영상에 이제 자료로 보여드릴 텐데, 저랑 이제 희태 대표님이 테스트를 해봤죠. 실 리프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글들을 쫙 한번 맞습니다. AI를 통해서 작성을 봤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수준의 블로그 포스팅 글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미지까지 접목시켜서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지금 한번 또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챗GPT에서 실 리프팅에 대해서 써줘 이래버리면 그냥 뻔한 거가 나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다가 어떤 정보를 투입시키느냐에 따라서 전문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심지어 고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톤으로 바뀌어져서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압도적으로 콘텐츠로 다른 경쟁 병원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